사람이 10개의 매력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만난 남자가 있어요. 근데 남자가 7개의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7개. 근데 이 3개가 부족해가지고 이 3개의 매력을 갖춘 사람을 만났는데 요렇게네? 긴 고민 하나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집중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 연애할 때 현타 오는 순간이 많아서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좀 많이 느끼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상대방과 너무 가까워서 안 보여줘도 될 모습까지 보여주는 게 현타 와요. 어떻게 하면 현타 안 오는 연애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연애 얘기 나올 때마다 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데 친구 같은 연애 해야지 라는 거 저는 반대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인스타나 뭐 어디 뭐 영화 드라마 같은 데서 친구처럼 티격태격 연애하고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저렇게 연애하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들의 하이라이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둘만의 시간을 갖거나 뭐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생각보다 그런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사소한 걸로 많이 싸웁니다. 사소한 걸로 많이 싸우다 보면은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심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친구처럼 연애를 해야 된다는 이 타이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내가 지킬 수 있는 그 신비감을 생각보다 되게 빨리 깨는 편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같이 있다 보니까는 욕도 막 편하게 하고 막 생리현상도 막 편하게 터버리고 이런 것들. 지금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런 감정이 있을 때는 그마저도 귀여워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연애를 하다가 싸우거나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에 대한 핀트가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습들이 다 깨는 부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귀여워 보이던 하나하나가 이제는 한 방에 다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을 친구처럼 연애하겠답시고 빨리빨리 다 깨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현타가 자주 온다.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 현타가 자주 온다는 거는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내가 정신 차리고 나니까 왜 그랬지? 이게 이제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좀 거리를 두고 신비감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다면은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이 모습을 왜 보여줬지라는 게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주워 담을 말과 행동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신비감을 다 내려놓고 편안함으로 다가갔을 때는 내가 정신 차렸을 때 주워 담을 말과 행동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타가 많이 온다는 거고, 현타가 안 오는 연애를 하려고 하면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돼요. 저는 일단은 연애를 할 때 썸 탈 때부터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욕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 연애에서는 생리현상 같은 거 트거나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뭔 말이지 싶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은 다 알게 되더라고요. 아마 근데 현타가 많이 오는 연애를 해보셨다면은 지난 연애를 돌이켜 봤을 때 그런 경우가 아마 여러 번 있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비감을 유지하고 거리를 유지하는 연애를 하는 게 현타가 덜 오는 연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항상 친구 말고 애인이랑 연애해요. 예. 그러니까 친구 같은 연애 말고 연인 같은 연애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설레임도 되게 오래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행복하게 누릴 것들이 많습니다. 진짜로.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 선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선을 유지하고 싶다면 결국 짝깨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보여주고 싶은 거 잘 보여주면서 선도 유지를 합니다. 네. 진짜 공감 맞아요. 친구 같은 연애 너무 별로. 친구 같은 연애는 허상입니다. 그럴 거면 친구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연인이라는 말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친구랑 확연히 다른 사이니까. 그렇죠. 거리 유지 완전 공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저 항상 금방 본 모습을 보여줘서 그게 문제인가 봐요. 그러니까 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나는 어차피 누워있는 거 좋아하고 밥 먹는 시간 한 2시간씩 있어야 되고 출근 시간은 한 1시간씩 늦어도 괜찮고 퇴근 늦게 하면 되지 요런 식의 삶을 사는 사람을 생각해봐요. 근데 회사를 들어가가지고 나의 본 모습을 보여줘야겠어. 일단 9시 출근? 그럼 일단 10시 출근. 그리고 점심시간? 뭐 12시부터 1시간? 아니지. 난 2시에 입장. 그리고 누워있는 거 좋아하니까 항상 다리는 책상 위에 이렇게 딱 편안한 자세로 하면서 누가 이제 뭐라 하면은 이게 제 본 모습이라고
어차피 저 회사 짬 높아지면 이렇게 다니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본 모습 미리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연애할 때도 본 모습을 빨리 보여주는 거는 불필요해요. 예. 회사 처음에 들어갔으면은 내가 막 이것도 잘하는 것처럼 여기서 인정도 받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보여지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연애할 때도 그냥 나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싶어라는 거를 가지고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거리 유지하는 게 가능할까요? 결혼을 하면 거리 유지를 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거리를 좁혀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천천히 더 가까워지면서 해도 될 거를 왜 썸 탈 때 연애할 때부터 결판을 지으려고 하는 스탠스로 가는지 저는 그거를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앞으로 신비 컨셉으로 갈게요. 신비 컨셉 너무 좋죠. 저도 요즘에 연애만 하고 싶다는 생각 들어요. 아, 결혼 노노라고요? 뭐 그거는 이제 뭐 내 삶에 맞춰가지고 선택하시는 거죠, 사실. 저는 제 자신한테 항상 엄격한 편인데 그걸 상대방이 볼 때도 똑같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쉽게 빠르게 상대한테 실망을 하게 돼서 두세 달이면 정이 떨어지는데 이게 너무 자주 반복되니까 이제는 제발 고치고 싶은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롱님은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편이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상대를 보면 되게 실망을 빨리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세 달이면 정이 떨어진다는 거고 이거는 가롱님이 자기 자신의 기준을 낮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내가 그 상대에 맞춰서 다운그레이드 될 게 아니라 상대가 나에 맞춰서 업그레이드가 되든지 아니면은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상대를 만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다운그레이드 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한테 빨리 쉽게 실망을 하게 된다고 쳤을 때 그럼에도 그거를 커버할 정도로 다른 매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안 사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이래서 좋아, 만나게 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헤어지게 된 상대는 그 부분을 넘어설 매력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만남을 더 오래 이어가지 못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사람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죠? 그거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애하면서 좋은 것들 많잖아요. 사랑받는다라는 거를 연애할 때 아니고 가족한테 아니면 언제 또 느껴봐요. 그거를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쩌면은 연애하면서 정말 사랑받는다라는 걸 아직은 경험해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남자친구랑 개같이 싸우면서 맞춰가다 보니 서로 웬만한 건 다 맞춰지거나 이해를 하게 된 상황이긴 해요. 근데 아직도 남자친구가 이해를 못 해주는 게 제 문신이에요. 예전에 심할 때는 돈 다 대줄 테니 지우자는 말이었는데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지금은 따로 저한테 말은 하지만 새로운 문신은 못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요. 하고 싶은 걸 제한당하는 게 많이 답답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를 만나려면은 내가 문신을 참아야 되는 거는 그냥 그분을 만날 때 감당해야 될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헤어질 각오로 이 옵션을 변경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감내하시면서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감내하면서도 만날 정도로 그분이 또 다른 매력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따져보시고 그만한 매력이 없다면은 저는 다른 분을 만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만한 매력이 있다면은 그냥 그 정도 감수하시면서 만나시는 것도 답답하지만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친구가 자꾸 결혼 얘기를 꺼내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요. 저는 아직 생각이 없는데 결혼 얘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분은 결혼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도 결혼을 빨리 하고 싶으실 거고 그러면 빨리 상대를 찾아야 되거든요. 결혼할 상대를. 근데 만약에 커피 노예님은 결혼하실 생각이 없다면은 빨리 결혼할 수 있는 상대를 찾아서 또 썸 타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각까지 재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시간 투자를 해서 당신이 원하는 상대를 만나도록 보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 사람은 결혼해야겠다 싶으면은 나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기다려줘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상대분도 아 나랑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려달라는 거 내가 일단 내 상황이나 여러 가지 보고
오케이 이렇게 합의가 된 상황이어야 결혼을 전제로 더 이상 부담되지 않게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되고 나면은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 일도 없을 거고요. 저도 신비 컨셉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신비로운 분들 많으시네. 스눅 연예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쉽게 이해시켜 주시네요. 잘 전달됐다니 다행입니다. 2000년대 아이돌 컨셉으로 가보자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관계를 원하는데 제 꿈에 대해서 쉽게 말해버리면 정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연애할 때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도 다 포함되는 얘기인데 나 있죠. 나 자신을 계속 바꾸고 내려놔야 되는 상대를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온전한 내가 만날 수 있는 상대를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 온전한 나라는 게 막 코 파고 막 다 그냥 까고 이런 그런 본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최소한 이 사회에서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유지하고자 하는 그 어느 정도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정도는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어느 정도의 자유도는 있고 이 사람한테 이 정도 좀 잘 보여질 수 있는 것도 보여질 수 있고 이 정도 선은 지킬 수 있는 상대를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썸 탈 때 다 봐야 돼요. 썸 탈 때 썸 그지같이 타고 빨리 사귄 다음에 사귀면서 썸 타지 마시고 썸 탈 때 다 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꿈을 쉽게 보는 인간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내일을 무시하는 거 용서 못해. 그쵸?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 어떤 느낌일까요? 전 아직 진짜 사랑을 못 해본 것 같아요.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할 말이 있는 게, 자, 제 주변에 결혼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연애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리고 많이 봐왔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결혼을 조지신 분들 있죠. 결혼을 조지신 분들은 결혼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연애를 조지신 분은 연애를 조졌던 얘기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은 이 데이터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지 같은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지 같은 일을 겪었던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면 이 데이터만 이렇게 바로바로 나와가지고 안 좋은 이야기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아이 낳고 진짜 행복하게 사는 친구들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야, 결혼 빨리 해. 애 빨리 낳아. 애기 보면은 진짜 세상에 내 애기 보는 것만큼 행복했던 거 없다고.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연애 잘 하고 있는 친구들은 또 만나면서 가족 말고 이런 사랑을 어디서 받아보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되게 행복하게 연애들 해요. 근데 물론 그 친구들이라고 연애 무조건 다 좋아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병신 같은 새끼 만나면은 그 병신 새끼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의견만 듣고 내가 연애는 병신 같은 거야, 결혼은 병신 같은 거야 라고 단언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연애 잘하고 결혼 잘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정말 생각보다 많거든요. 물론 인터넷에 나오는 거는 실패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그게 그지 같고 특출난 이야기니까 그게 많이 나오지만 생각보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좋은 것도 많이 보고 듣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데이터가 중요해요. 물론 안 좋은 사람 만난 거 그지같이 기억하는 거는 제가 말릴 수 없지만 마음을 닫아두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내가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다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그때 만났던 그 쌍놈 새끼 때문에 내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를 까버리는 일까지 될 수 있다고요. 언제까지 그 병신 같은 인간들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겁니까? 그러니까 절대 단언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여태 연애를 할 때마다 제가 엄마 같다는 소리를 너무 들을 만큼 챙겨줘야 했어서 지쳐서 못하겠어요. 그거는 명화님이 배려가 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민한 사람일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많은 사람들은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민하기 때문에 이것도 챙겨줘야겠다 저것도 챙겨줘야겠다라는 판단이 빨리빨리 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굉장히 피곤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그렇게까지 챙겨주냐고 할 수도 있는데 영화님은 그냥 성향 자체가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덜 있는, 너무 이렇게 챙겨줄 것들만 있는 게 아닌 알아서 자기 것도 잘 챙기면서 나아가는 그런 상대를 만나면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남자친구랑 5년 정도 만났는데 남자친구는 연애 초반부터 비혼주의라고 했고 저는 비혼주의까지는 아니지만 하게 된다면 현재 남자친구랑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헤어지고 싶지는 않고 이렇게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오래 사귀고 있는데 이대로 유지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자, 남자친구랑 5년 정도 만나셨죠? 근데 비혼주의고 지금 결혼하시고 싶지 않으시다고 하시잖아요. 맨 뒤에 문장이 진짜 진심으로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라는 거예요. 지금 남자친구분이랑 5년 정도 만났잖아요. 근데 이 시간을 너무 의미를 두시면 안 됩니다.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5년 동안 만나면서 시간 쏟고 돈 쓰고 에너지를 쏟은 게 아까운 거예요. 근데 그거 아까워가지고 이거를 계속 유지하다가는 정말 나이만 계속 먹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계속 놓치면서 시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싶은 상대는 어떤 상대일까요? 이 사람이다 싶은 특징이 있으신가요, 선생님은? 결혼하고 싶은 상대는 어떤 상대일까요? 저는 일단은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미있다는 게 맨날 막 앞에서 막 혼자서 쇼하면서 웃기고 이런 재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냥 이야기가 흐름이 잘 끊기지도 않고 그냥 얘기하다 보면은 뭔가 생각하게 되는 것도 많고 재밌어 라고 느껴지는 그런 편안하면서 오는 재미 같은 거 있죠. 그런 부분들을 갖춘 사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결혼하고 나서는 앞으로 오랜 시간을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그 앞으로의 시간들이 아주 안정적으로 잘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나랑 잘 맞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요. 손 안 가는 사람 찾기 진짜 힘든데 손 안 가는 사람 찾기 힘든 이유 첫 번째 머리수가 적다. 두 번째, 이미 누군가가 만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다 매력 있는 사람들이고, 매력 있는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를 만나고 있고, 누군가를 만나고 있음에도 예비번호를 뽑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예비번호가 빠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이 안에 치고 들어가는 게 쉽지 않죠. 좋은 사람은 사람 보는 눈도 좋다고요.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함.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매력,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상대방을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나와 같은 매력 혹은 비슷한 능력을 갖추고 있구나라는 거를 빨리 캐치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런 능력이나 조건이 안 돼 있는 상태에는 어차피 그런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그런 걸 갖춘 사람인지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나를 먼저 빨리 잘 키우고 나를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내가 그렇게 갖춘 그렇게 쌓은 데이터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현명한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취향이나 취미 이런 것도 잘 맞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진짜 어렵지만 제가 주변에서 나랑 맞는 사람 찾기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자주 해주는 건데 보세요. 사람이 10개의 매력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만난 남자가 있어요. 근데 남자가 7개의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7개. 근데 이 3개가 부족해가지고 이 3개의 매력을 갖춘 사람을 만났는데 요렇게네? 그러니까 전에 만났던 사람이 가지고 있던 요거 3개는 여기서 또 비어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10개가 다 맞는 사람을 만나긴 힘들어요. 근데 적어도 내가 여기에서 원하는 그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의 손가락, 이거 3번이라고 칠게요. 나는 10개 중에 뒤져도 3번 매력은 무조건 있어야 돼.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얼굴은 잘생겨야 돼. 그리고 요거 5번이라고 할게요. 5번은 성격이 밝아야 돼. 만약에 요 정도라고 해봐요. 3번, 5번은 무조건 잘생기고 성격이 밝은 거 일단 체크를 하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근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좀 놔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게 다 맞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요렇게 비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한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전에 만났던 사람보다 매력의 수는 덜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찾다가는 그대로 천국행이에요. 못 찾습니다, 웬만하면. 그리고 있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미 누가 데려갔지. 뭔가 연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두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이긴 해요. 제가 보통 연애 상담이라고 하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웬만한 것들은 연애 문제가 아니라 관계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꼭 내 옆에 있는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아니라 그냥 내 주변에 이 관계에서 적용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애 심리학 전공이셨나봐요. 비유 찰떡이다. 그 데려간 사람이 되고 싶다면요? 데려간 사람이 되고 싶다면 완벽한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그 완벽한 사람이 원하는 매력이 뭔지 이렇게 갖춘 건지 이렇게 갖춘 건지 그거를 파악하고 내가 그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공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뭔가 얘기하시는 거 보면
진짜 인간관계 마스터하신 수준, 사람에 대한 분석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뭐 하시는 분이죠? 저요? 저는 심리학자. 저는 그냥 소상공인입니다.